네, 오늘 FOMC가 간밤에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손석구 경제평론가입니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또 열심히 마지막을 불태워주시길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3월 FOMC 회의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일단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저희가 내쉴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3월 FOMC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뭔가 그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이제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1월과 2월 들어서 상황이 급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지표로 확인됐던 각종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이상하게 또 이상하리 많지 또 급등을 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또 급반전 됐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3월 FOMC 우리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정말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실질적으로 이제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은 연방기금금리가 5.25에서 5.5%로 유지가 됐고 5회 연속 동결이 됐죠. 자, 더 중요한 거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 여기에 일단은 시장이 가장 안도를 했던 맞아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FOMC 위원 19명 중에서 9명이 바로 4.6%. 네. 그러니까 딱 지금 5.5%에서 세 번 내릴 수 있게끔 네. 만든 그 전망에 점을 가장 많이 찍어 주셨어요.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사실상 시장이 가졌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뭘까라고 봤었면 사실 작년 우리 마지막 FOMC 다룰 때 파월이 얼마나 시장이 환호할 마치 화끈한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금리나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하면서 정말 시장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혔던 정말 축제를 벌였던 그 정말 파티였죠. 네,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런 신호를 줬던 파월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신중 모드로 점차 돌변하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여전히 네다섯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거기에다가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할 거다. 이런 식의 낙관론을 계속해서 펼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월과 2월에 지표가 나왔는데 CPI가 3%로 다시 급등하면서 튀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파월이 또 갑자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신호를 또 FOMC 회의 결과 기자회견에서 주기 시작하면서 이거 뭐야? 이러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했더니 이제 금리 인하 횟수마저 급격히 이제 전망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고 때마침 연준 이사들도 하나둘씩 다 나와서 다 보수적인 색채로 다 색깔을 바꿨고 자 이러면서 지금 3월 금리 인하 딱 들어가기 전까지 나왔던 게 뭐예요? 올해 금리 인하 한두 차례 그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올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굉장히 매파적인 시각까지도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점도표상 금리 인하 횟수가 유지될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일단 유지하면서 시장이 안도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관전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경제가 참 강하구나. 미국 경제가 참 강하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점도표와 함께 경제 성장률과 또 고용 지표 물가 전망에 대한 표도 저희가 지금 다 나왔죠. 보면 네. 지금 뭐 화면상으로 보면 GDP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그 올해 연간 GDP를 1.4%로 전망했는데 2.1%를 0.7% 70bp를 한꺼번에 올려버렸어요. 이거는 성장률의 대폭 상향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뭐 고용률 같은 경우도 실업률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낮췄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거는 PC 기준으로 봤었을 때 CPI는 높였죠. 성장률 높였죠. 네. 그다음에 실업률 낮췄죠. 그다음에 PC 높였죠.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 횟수는 유지를 했죠. 이게 그럼 시사하는 바가 뭐냐?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연준이 더 이상 걱정을 안 한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는 확실히 없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 횟수까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했으니까 충분히 경제와 물가를 놓고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연준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된 이번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FOMC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둘기 또는 매.
둘 중에서 이번에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매 쪽보다는 비둘기 쪽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내뱉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월의 일단 발언들을 저희가 보면요. 일단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될 여지들이 굉장히 많았죠.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인플레 하향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상하니만 급격하게 꺾였단 말이죠. 뭐 5% 이상에서 쑥쑥쑥 내려와서 2% 중반까지도 떨어졌던 CPI 모습이었고 PC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들어서는 또 정반대로 이상한 애가 또 3% 튀어오르면서 이상 신호를 시장에 줬단 말이죠. 근데 파월이 그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때때로 울퉁불퉁하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치 2%를 향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실제 이야기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도 올해 이상하게 올랐을 때만 해도 이거를 각각 너무나 덜 소극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그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어. 그냥 우리는 추세를 계속 봤을 뿐이야.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도 이상하게 올랐을 때도 우리는 2%로 간다는 그 추세 자체, 그 스토리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번 FOMC에서 얘기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정책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5.25에서 5.5%를 정책 금리 밴드로 두고 있는 건데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는 그러면 갈 데가 없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멘트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걸 좀 주목해서 봤는데 어디죠? 고용은 더 이상의 변수가 아니다. 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양쪽에 놓고 보는 게 물가와 고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 수치가 왜 중요하냐라면 사실 고용이 계속해서 냉각되지 않는다면 고용이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취업이 돼서 뭔가 돈을 계속 벌고 있다는 거고 그럼 계속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거고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물가를 자극할 경로로 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은 CPI도 물가도 꺾여야 되지만 고용 지표도 역시 냉각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는 고용은 더 이상의 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력한 일자리 증가세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금리 인하를 지원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아까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랑 괴를 같이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한쪽에 쥐고 있는 물가 자체는 2%를 향해 계속 가고 있어. 이거 자체 줄기를 꺾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금리는 고용은 더 이상의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큰 축의 그 파월의 워딩을 본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 한편으로는 또 인플레에 대한 하향 추세에 대한 자신감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역시 그 시점이 다가왔다라고도 저희가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양적 긴축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대조표에 대한 이제 축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중의 유동성 흡수하는 걸 이제 우리가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계속해서 사실 이제 올 초부터 뭐 기자회견 같은 데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제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3월 사실 연준의 성명문이 나오면 연준 위원들 간에 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완화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를 볼 수는 있는데 파월의 기자회견 발언만 놓고 본다면 임박했다라는 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FOMC가 언제냐? 5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5월에 계획을 확정 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5월에 계획 확정을 짓고 그 시점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뭐 6월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그 당일 5월부터 바로 시작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이제 정말 이제 눈앞에서 보게 되겠네. 이거는 저는 왜 대차대조표 축소 완화가 중요하냐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유동성이란 건 결국 증시의 실탄이 된단 말이죠. 뭐 증시뿐만 아니죠. 각종 자산 시장의 실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에브리싱 랠리라고 그래서 주식도 오르지만
뭐 다 오르잖아요. 모든 금부터 물가도 비트코인, 네, 자산 시장이 다 오르고. 근데 사실 지금 정책 금리를 보면 최고 상단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랠리가 뜨겁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양적 긴축을 쉽게 다시 계획을 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준은 어쨌든 긴 거시적 관점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줄여 나갈 계획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실 유동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풀어져도 시장이 크게 자극받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기저에 그런 컨센서스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깔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번 FOMC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 되면 시장의 평가 궁금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파월의 발언을 평가했나요? 네, 일단 금리 인하 횟수가 세 차례로 이제 다시 유지가 됐고 그날 FOMC 결과의 증시 어땠습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좋았죠. 네,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죠. 투자자들 환호했죠. 네. 네. 기술주들 다시 랠리 시작했죠. 네. 네. 안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그동안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쪼그라들면서 뭔가 확 막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지르고 싶어도 지르지 못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족쇄를 좀 벗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 한꺼번에 풀렸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은 분명히 위험 선호도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전망이 이번에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 이 파월의 발언에 대한 여러 이제 해석들의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FOMC를 통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는 파월은 결국 말은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결국 중심 코어는 꿈쩍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월이 참 여우 같기도 하고 여우 같은 곰 같기도 하고 곰 같은 여우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시장을 참 어떻게 보면 잘 가지고 놀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교묘했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됐고요. 분명히 비둘기파적인 결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시장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지금 추세를 다 웃돌고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다가서기 아직 전인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신호를 이번 FOMC 때 준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런 해석도 재밌더라고요. 결국 파월 의장은 금리를 높이려는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이유를 찾았던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원했다는 거죠. 결국 파월은. 오히려. 그런 해석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CPI도 튀어 올랐고 여러 지표를 통해서 얼마든지 매파적인 데이터들은 충분히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결국 금리 인하를 원했다는 게 이번 FOMC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하나 경계를 해야 될 거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계심은 여전히 시장 저변에 갖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나 횟수라는 거에 되게 집착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 차례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안도했어요. 근데 급한 불은 끈 거라고요. 근데 이제 길게 보자고요. 좀. 시장을 추세를 길게 보면 사실 길게 보면 통화 완화적인 연준의 발걸음은 더뎌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한번 보신다면 점도표를 한번 보시죠. 19명 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번에 4.6%로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진 결과인데 이게 이전 12월 점도표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 부분에 찍힌 점을 찍은 위원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19명 중에 9명이잖아요. 만약 한 명이 줄어서 딴 데 찍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거 금리 인하 전망 횟수가 바뀌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길게 보면 네. 통화 완화적인 발걸음이 더뎌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시각은 보수적으로 분명히 강화가 됐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향후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은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연내에 4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연준위원회의 수를 보면 지금 다시 점도표를 보시죠. 지금 밑에 점 보시죠. 하나 찍혀 있죠. 네. 9명 있는 그 밑에 점. 그렇죠. 네. 이게 확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하 전체적인 횟수가 2, 3회로 옮겨졌어요.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25년 말 정책금리를 한번 보시죠. 지금 다음 화면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아랫단에 보시면 정책금리가 3.6%에서 3.9%로 올라갔습니다. 최종 금리 목표치가 말이죠. 네. 네. 이런 것도 주목을 하셔야죠. 이거는 내년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은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것도 봐야 돼요. 연준의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그겁니다. 정해놓고 지금 금리 정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최신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업데이트 할 거다. 그거에 따른 판단을 할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봤다면 이번에 점도표에서 세 차례 유지했잖아요. 6월에 한 번 더 이제 점도표 개편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가정이지만 3월 CPI 혹은 PC부터 다 포함해서 인플레 지표가 3, 4, 5월에 또 계속해서 생각보다 식지 않고 뭐 혹은 더 튀어 올랐어요. 이런 식의 지표가 나온다면 6월 점도표는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월의 말은 또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차례 전망을 유지했지만 아슬아슬한 거예요, 되게. 그렇죠. 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연준은 늘 최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향후 물가 둔화가 더디다. 그리고 경호용 시장도 변수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뭐 견고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 뭐 점도표상에서 연내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시장이 인하 시점에 주목을 하지만 일단 만약에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하 횟수보다는 긴 추세로 긴 호흡으로 볼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시장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상당수 기관들은 일단 지금은 세 차례 환호를 하지만 여전히 올해 두 차례 인하에 그칠 거야라고 보는 기관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겉보기에 큰 불은 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깊이 들어가면은 작은 불들은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데 3월 FOMC라는 빅 이벤트 이번 달까지는 이제 끝났고 변수들은 앞으로 우리가 증시를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증시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금리 인하 시작점은 6월로 상당히 굳어졌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전망을 유지한 그 백그라운드도 보면은 어쨌든 금리 인하 횟수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성일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해야 된다. 이게 자칫 너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 시장에 또 다른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연준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시점은 6월로 굳어졌다. 앞에 파월 의회 증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파월의 이야기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3월 FOMC를 통해서 6월 금리 인하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굳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대차 대조부 축소 스케줄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임팩트는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5월 FOMC에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만약에 대차 대조부 축소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임팩트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 왜 6월에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심증이 굳어지게 되냐면 금리 인하 일단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CPI나 고용이나 실물 경기가 금리 인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연준도 계속해서 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염두에서 같이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증시 전망을 만약에 해본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든 이제 족쇄를 벗어 던지고 3월, 4월 이제 증시 전망을 해본다면 충분히 족쇄는 벗었지만 흥분은 금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섣불리 흥분하지 말아라. 네, 분명히 3월 FOMC로 투심은 상당 부분 회복이 됐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방점을 찍고 투자 전략을 세웠던 여러 펀드들이나 뭐 기관들은 분명히 공격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것이다라고 본다. 이거는 뉴욕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다. 증시 지수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다. CME 패드워치 데이터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게 어차피 트레이더들이 다 지금 전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6월 금리 인하 전망 59.2%에서 74.9%로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 근데 증시가 랠리를 그럼 재가동할 것이냐?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4.3% 찍었잖아요. 아마 오늘 내려가긴 할 것 같은데 4%대 위로 올라서는 거는 여전히 좀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부담을 안 주려면 사실 4%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추이를 한번 봐야 된다. 근데 현재로서는 한 4.2%입니다. 네. 그런 부담은 상당히 이제 그 들어가는 자금이 국채 쪽과 위험자산 증시 쪽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랠리가 연초만큼 재가동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가능성의 근거로서는 10년 국채금리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나 이런 뭐 M7, AI, 반도체주에 대한 숨고르기 양상이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짚고 싶은 것.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엔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다가 온갖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꽤 됐다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고 단계적으로 올리겠지만 시장 금리는 더 그 이상으로 반응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엔화 금리가 싸지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또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하나. 그 다음에 옛날만큼 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의 유동성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뭐 완화 계획이 나중에 구체화된다면 또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체는 어쨌든 증시의 아주 그 젖줄 중에 하나가 됐었던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월, 5월 증시에 대한 뭐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랠리의 재가동이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5월 저희가 안심하고 봐도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산타 랠리 누렸던 것처럼 그만큼의 저희가 랠리는 아닐 것 같고 금리 인하 시점은 6월쯤 예상하시고 저희가 그만큼의 랠리를 예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 세 가지가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BOJ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손석구 경제평론가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